본 영상은 1984년 실제 발생한 강영리 약사 남편 천부살해 사건을 판결문 및 당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4년 약사 남편을 죽인 아내 강영리 사건. 이런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 겉으로는 너무 평범해서 처음엔 아무도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 사건도 그랬다. 1984년 남편은 약사였고 아내 강영리는 겉보기엔 그냥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처럼 보였다. 이웃과 다툰 적도 없었고 집 안에서 큰 소리가 났다는 말도 없었다. 누가 봐도 사건이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집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가진 흐름이라는 걸. 처음은 정말 사소했다.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말했다. 속이 더부룩하다. 기운이 없다. 이상하게 피곤하다는 말이 잦아졌다. 약사였던 그는 자기 몸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병원에도 갔고 검사도 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과로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 그날 밤 또 아팠다. 이상한 건 아픔의 방식이었다. 한 번 크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프다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아파지는 일이 반복됐다. 증상은 늘 비슷했고 시점도 묘하게 일정했다. 하지만 그때까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병이 오래가네 정도였다. 아내 강영리는 늘 곁에 있었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밤에 남편이 뒤척이면 물수건을 가져왔다. 주변에서 보면 정말 헌신적인 아내였다. 남편도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다. 그 무렵 집 주변에서는 작은 사고들이 하나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다. 특히 시어머니 쪽에서 교통사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연세 있으시니까 운이 좀 안 좋았나 보네. 사고는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걸 하나의 선으로 잊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 집에서 일어난 사고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비슷한 방식의 사고가 비슷한 방향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이름이 수사선상에 오른다. 택시기사 서지우. 그는 처음엔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등장했다. 사람을 실수로 쳤다며 자진 신고를 했다. 보통 이런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로 시작된다. 경찰도 주변도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고라는 말이 붙는 순간 사람들은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게 된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그 차량에 강영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건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수사팀은 그동안 벌어졌던 사고들과 남편의 죽음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본다. 각각 떼어놓으면 우연처럼 보이던 일들이 전체를 놓고 보니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사고가 난 시점, 두 사람의 접촉 시기, 이동 경로, 그리고 남편의 죽음. 처음엔 병사로 처리됐던 사망이었다. 외상도 없고
집 안도 정돈돼 있었고 싸운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시점부터 죽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증상이 너무 일정했다. 아프다 나아진다 다시 악화된다. 마치 누군가가 속도를 조절하듯 몸을 망가뜨린 것처럼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남편의 몸에서는 자연적인 질병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약물 성분이 확인된다. 한 번 먹고 끝나는 양이 아니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체내에 들어간 흔적이었다. 그 순간 이 죽음은 병이 아니라 사건이 된다. 수사의 방향은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온다. 강영리는 조사를 받는다. 처음엔 차분했다. 남편을 걱정했던 이야기, 간호했던 이야기, 병원에 다녔던 이야기. 하지만 질문이 반복될수록 진술은 조금씩 어긋난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하나는 사소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쌓인다. 그리고 다시 서지호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는 단순한 택시기사가 아니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고 사고처럼 보이게 만든 설계된 상황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이제 퍼즐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진다. 법정에서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된다. 이건 순간의 감정도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다. 시간을 들여 계산된 범죄, 가장 신뢰받아야 할 관계를 이용해 의심받지 않도록 설계된 살인. 그래서 판결은 무거웠다. 강영리와 서지호에게 각각 사형이 선고된다. 1997년 12월 30일. 그날은 한국에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마지막 날이었다. 강영리와 서지호는 그날 형이 집행된 사형수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다. 그 이후 한국 사회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니라 한 시대의 끝자락에 남은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 사건에는 비명도 없고 피 튀기는 장면도 없다. 문은 부서지지 않았고 집 안은 늘 정돈돼 있었고 식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더 무섭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에서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을 통해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건은 그걸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눈앞의 평범함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 걸까?